시간에 쏙 들어오는 오늘의 한국사 마인드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조선 후기 문화 변동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크게 두 가지, 서민 문화 발달과 종교 유행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우리의 제자들은요, 첫 번째, 조선 후기 시대 때 서민 문화가 어떤 모습으로 발달하시는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천주교와 동학이 조선 후기 민중들 사이에 널리 퍼졌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우리가요, 조선 후기 변화 시리즈를요, 지금 연속 4번째 공부하죠. 그쵸? 자,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대단원이 짜잔짠 하고 펼쳐지면서 사진 특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은요, 역시나 문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는 이미 주제 2가지 명확하게 명시를 했죠. 그쵸? 그럼 우리 제자들은요, 교재 65페이지 피시고요. 볼펜 준비하시고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문화는 문화인데 무슨 문화래요? 서민 문화. 서민 문화가 조선 후기에 발달을 했는데요. 자, 이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요,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요, 서민이라고 하면 큰 재산 없고요, 특권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 우리가 보통 이제 백성이라고 불러주는 평민이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서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들이 문화를 즐기게 된대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요, 조선 전기 시대만 하더라도요, 읽거나 쓰거나 뭔가 그림을 즐기는 사람들은 누구였었지만, 양반들이었지만, 조선 후기가 되면서는요, 이러한 백성들도요,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요, 그림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문화를 즐기게 된다는 건데,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어떻게 서민들이 그렇다면 문화에 눈뜨게 되었을까요? 바꿔 표현하자면 그들의 문화가 어떻게 발달하게 되었을까요? 라고 하는 원인, 배경이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은요, 여기 판서하지 않겠습니다. 자막을 통해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기 위해서는 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서민들은요, 비록 자신은 서당에 못 갔지만 자신의 아들이라도 꼭 서당에 보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글을 읽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들을 위한 책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또 거기다가 경제적 조금 여유가 생기다 보니 와, 저 그림 좋아. 우리 집에 걸어두면 복을 줄 거야 라면서 그림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일단 가장 기본은 경제의 발달입니다. 네, 두 번째, 조선 후기가 되면요, 서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의식 자체가 조금 성장하게 되고요, 그들의 지위도 향상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생각할 때는요, 서민하면 무조건 가난해요, 그쵸? 양반하면 아주 높고 아주 똑똑했었는데 조선 후기가 되니 뭔가 그들 간의 구분이 조금 애매모호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죠, 그쵸? 바로 이러한 상황들. 이것이 결합이 되면서 조선 후기 서민의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 써서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써서 외워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제가 필기를 했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자막을 통해서 아, 그런 거구나 라고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쓰면서 외워야 되는 상황은 바로 뭐냐? 아니, 조선 후기에 서민들이 그러면 어떤 문화를 즐겼는지 그 세부적인 모습,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자, 지금부터 모두 5개의 주제를 통해서요, 서민들에게 상당히 인기 있었던 것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판소리입니다. 여러분, 판소리가 뭔지 아시죠? 그쵸? 노래, 소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춘향전, 춘향가 이런 것도 알고 계시죠? 이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변사토가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고 하였는디, 얼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이 조금 더 액션을 크게 했어야 될까요? 자,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꾸려나가는 것, 이 판소리 상당히 당시 인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12마당이라고 해서요, 말 그대로 12개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중에 5개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5학년 이상의 제자들은요, 이미 학교에서 배웠을 것 같은데요. 얘기해 주세요. 좀 전에 말했었던 춘향가 이외에도요,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졌었던, 그쵸? 심청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흥부에 대한 이야기, 놀부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그쵸? 이뿐만 아니라 적벽가라고 들어보셨어요? 저기 중국에서요, 조조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그쵸? 조조와 간우가 적벽에서 싸우는데요.
뭐 바람을 이용하고 불을 이용하고 정말 그 큰 전쟁이 한번 벌어집니다.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적벽가. 그리고 여러분 잘 알아요. 용왕님을 낫게 하기 위해서 토끼에게 그 간을 구해가려고 했던 이야기 알고 계시죠? 그것을 담고 있는 수군가. 우리 묶어서 이 5개를 판소리 5마당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지금도 우리 국민적인 사랑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이야기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탈놀이도 유행을 했어요. 탈놀이. 옛날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탈춤이라고 배웠습니다. 네, 맞아요. 탈을 쓰고요. 이렇게 이제 흥겨운 무대를 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탈놀이가 되는데, 여러분 탈놀이는요. 이 탈을 썼기 때문에요. 뭔가 우리가 이 탈을 쓰고 난 다음에 감춰뒀던 이야기, 시원하게 뭔가 내뱉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특히 이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요. 양반들에 대한 이야기, 선비들에 대한 이야기, 승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양반들이요. 조선 후반이 되면요. 예전 같은 권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양반하면 뭔가 좀 조심해야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족보를 사서도 양반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 양반 이러면서 사람들이 뭔가 그 이야기의 소재거리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양반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요. 자, 그중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 저기 안동 하회마을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 한 대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신군 탈놀이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봤더니 양반과 선비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좀 엉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반의 탈을 쓴 이제 주인공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대부의 자손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문화시중이었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양반들이 이제 사대부라고 불러주죠. 선생님 그러면 문화시중이 뭐예요? 문화시중은 고려시대 때 지금의 국무총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집안은 정말 대단히 잘났어.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선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나는 팔대부의 자손이고 문상시대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제자들요. 팔대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문상시대. 안 들어보셨죠? 그렇죠? 자, 이건 바로 뭐냐면 말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팔대부는 4대부의 갑절이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4대부라고 나한테 자랑하고 있어? 나는 너보다 2배 높아. 이러면서 곱하기 2. 네, 그렇게 해서 일부러 이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문상시대? 여러분 보세요. 하보다 높은 게 당연히 상이겠죠?